주린이도 단번에 고수로 만들어버리는 매매법, 공간 발산 매매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매매법은 무료 강의를 진행할 때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공간 발산 매매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발산 매매법에 앞서서 첫 번째 준비물이 있습니다. 물론 차트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각 유형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 발산법 설정 및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각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매 가는 종목 예시 차트와 팁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때는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인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공간 발산법을 진행하기 앞서서 필요한 준비물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일봉 21선과 일봉 121선만 필요로 합니다. 21선은 세력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121선은 강한 지지 또는 저항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다른 이평선들은 모두 삭제를 하고 21선과 121선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분봉에서는 특별히 설정할 이평선은 없고요.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에서 당일 시가와 당일 상한가도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이 21선과 121선을 이용한 매매이기 때문에 21선 그리고 121선의 역배열, 정배열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만 있으면 돼요. 자, 21선과 121선이 당일 시가와 상한가 구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1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1순위 선정 대상이 되고 12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2순위 선정 대상이 됩니다. 근데 1순위, 2순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21선과 121선을 동시 돌파하는 종목은 0순위로 설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공간 발산법 설정 및 매수, 매도 시점입니다. 당일 시가와 당일 상한가 기준으로 21선과 121선이 무조건 위치해야만 한다라는 조건. 돌파, 그러니까 주가가 21선 또는 121선을 통과하는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이평선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이평선을 목표가로 설정하게 됩니다. 돌파 시 재료는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무조건적인 매매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돌파 후에 눌림 또는 돌파하는 시점 매수는 본인의 성향과 능력치에 맞게 포지션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돌파 후 눌림을 보여주고 그 눌림 이후에 재상승해주는 모습의 진입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매수를 진행해야 하는 최소, 최대 구간 설명과 주가의 대응, 매도 구간은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트의 기본 설정, 준비물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이는 게 일봉 차트고 아래쪽이 일분봉의 차트입니다. 일봉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 21선과 121선이 필요하고 당일 시가와 당일 상한가 구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가격 이동평균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그리고 지표 추가. 자, 여기서 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선들이 나오고요. 다시 이 선들을 더블 클릭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에서 필요한 라인 설정. 종가 5일선 필요 없습니다. 11선 삭제합니다. 61선 필요 없습니다. 이 21선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께는 이렇게 설정 그리고 121선 2포인트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21선 빨간색과 121선 검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정배열 상태, 역배열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당일
시가와 당일 상한가에 대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 종목명을 더블 클릭, 그리고 기준선 탭으로 오셔서 시가, 그리고 상한가 구간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색깔은 설정을 스스로 자유롭게 이쁜 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준선 표시를 체크를 해주면 확인, 이렇게 기준선이 만들어집니다. 당일 시가 파란색, 당일 상한가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을 때 당일 시가와 당일 상한가 사이에 21선 그리고 121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매매를 진행할 때의 조건일 겁니다. 이 조건들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니까요. 121선이 위쪽, 상한가 위쪽에 있거나 또는 21선이 시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종목 선정에서는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선을 돌파하는, 그리고 21선보다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121선쯤 해서 주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서부터의 주가의 움직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라든지 엠벨이라든지 그 특징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복잡해지는 거고, 21선을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세력선에 대한 돌파, 강한 돌파와 거래량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목표가를 위쪽에 지지와 저항선인 121선까지 설정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나서 121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121선에 대한 돌파가 일어남으로써 위쪽 구간, 세력선이라 포함할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주가를 원상복귀시키려는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격이라서 역배열, 정배열은 상관없이 이 가격대의 구간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가격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 21선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가격대를 그어 놓으시고, 이 121선, 오늘 끝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를 오늘 라인 말고 어제 라인까지만 해서라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해야 될 전체 공간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일 만들어진 21선과 그리고 오늘 돌파를 해준 21선, 그리고 전일까지 만들어진, 그리고 오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121선까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즉 우리는 수익 창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익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21선, 세력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와주는 종목이 당일 어떠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느냐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유 없이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꽤 커집니다. 확실히 상승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눌려 있다가 초반부터 강한 거래량을 보여주는 종목일 때만 여러분들이 시점을 잡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공간은 21선에 대한 또는 121선이 아래쪽에 있다면 121선에 대한 강한 돌파, 거래량으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라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가격대들을 분봉에 표시를 해볼 겁니다. 분봉에 표시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느냐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가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가격이 대략적으로 5,910원이에요. 5,910원. 5,910원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121선 목표가를 할 수 있는 가격을 6,97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일봉에서 보던 이 공간이 지금 분봉으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상한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욕심은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가격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 가격대의 터치 또는 여기서부터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고 조정을 보여준 뒤에 상승 또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호가창의 물량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돌파를 해야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지점이면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앞서 설명드렸지만 재료를 꼭 확인하고 내가 이 시점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위쪽 구간에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가격에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정한 이 공간, 수익 공간 속에서 중심의 가격을 설정해 줍니다. 이 중심의 가격을 설정한 이유는 주가는 대부분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얘가 이 중심 가격을 통과해 주는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은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들 위쪽 구간이 되면 일단은 고가의 형태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매도 구간에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중심 가격쯤에서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그 큰 라인들, 세력의 물량 이동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수익에 대한 실현으로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들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시점들을 찾아서 돌파 후에 눌려주는 형태에서 재돌파 시점을 봐도 내가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단과 하단, 이평선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중심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가격 부근쯤이 지지와 저항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중심을 돌파 또는 지지 그리고 재상승을 해주면 위쪽 수익 구간은 열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초반에 내가 진입을 해서 초반에 눈에 굉장히 띄면서 매수 포지션을 만들어 줬다면 이 가격에 진입해서 첫 번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일부 익절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돌파 후에 눌림 그리고 재상승해 줄 때 최대 구간 부근쯤에서 익절, 나머지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건 노하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 대응법에 따라서 대응을 얼마나 해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낮춰서 최대한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무조건 정상적인 비중 또는 많은 비중, 미수를 사용한 물량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응력이 부족해서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홀딩을 해서 이 가격에 정확하게 팔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버티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꾸준한 실전 매매 연습을 해보신 뒤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조금씩 비중을 늘려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에 대한 최적의 포인트들을 이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 공간에서 지지와 저항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구간을 내가 미리 선점하게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대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매도 시점을 잡게 됩니다. 또 다른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상승이 나온 차트가 일단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장 초반 흐름을 보여줬으니까요. 이 형태들을 볼 텐데요. 자, 제가 준비물을 설명드리면서 분명히 이평선들은 시가와 상한가 사이에 위치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해 줬지만 121선이 상한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목을 내가 진입할 종목에 대한 종목 선정을 빼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가에서 밀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진입 요건이 되지 않는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니온이 상승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상승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기준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시가와 상한가 안쪽에서 21선, 121선이 무조건 위치해야만 한다. 이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라도 벗어난 조건값이 있으면 그것은 매매를 진행하는 형태에서, 그리고 공간 발산 매매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확실하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의 시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가격을 계산하고 나서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제가 중심 가격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중심 가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산을 한 라인들이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선들이 꽤 많이 생겼죠? 이제 선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21선. 위쪽에 있는 121선에 대한 선 가격이고요. 이 가격은 6,970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에서부터 21선, 시가에서부터 21선을 통과해준 이 21선의 가격 5,91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가격, 중심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심 가격은 6,440원으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들이 설정됐을 때 중심 가격은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이 중심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고가의 영역에서 수익을 얻어야만 하는 매도 가격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출발해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돌파 가격이죠. 이 돌파 가격은 시가와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파란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주가의 상승 이후에 두 라인들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이 라인은 20선과 중심 가격에 대한 나누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이 중심 값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박스권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설정을 한다면 여기는 중심 가격, 그리고 여기는 중상단에 대한 가격, 그리고 여기는 중하단에 대한 가격입니다. 내가 매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은 중하단 가격에서부터 중심 아래쪽에서의 형태인데요. 이 중심이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매수 시점을 빠르게 가져간다면 중하단 아래쪽에서부터 중하단까지를 매수 시점, 단타 매매 시점으로 최적의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느리게 보거나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리면 이 중하단 가격과 중심의 가격 사이에서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중심을 뚫어주고 나서 또는 지지를 보여주고 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 목표가를 설정하고 이 위쪽에서 중심가 위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보다가 가격이 왔다면 매도 처리를, 가격이 오지 않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지지와 저항의 단계를, 여기서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거나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 라인과 보통 21선들이 중요 구간들, 조정이 나올 때 중요한 구간들에서 만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20선과 분봉에서의 20선과 만남을 가져가면서 주가의 상승 없이 조금씩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런 강한 호가의 체결이 없다면 그냥 그 가격을 내가 익절하는 라인으로 생각해서 매매를 종료하시면 될 겁니다. 이외로 매매는 간단한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잡아야 되겠다 또는 여기서 급하니까 잡아야 되겠다, 이 가격에서 그냥 올라오니까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계속 연습을 통해서 잡으시다 보면 수익권은 항상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포인트들을 너무 급하게 가져가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쳐다보고 있거나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매수의 시점이 맞지 않고 매수의 시점이 맞지 않으면 매도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내가 매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꼭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번째 매매 가능 종목 예시 차트이고요. 이 예시 차트를 통한 설명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일 매매를 진행한 종목에 대한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가와 그리고 상한가 사이에 21선과 121선이 존재를 해야만 된다. 무조건 이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차트에서는 이격이 굉장히 넓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루온이라는 종목은 21선과 121선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로
가격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로또 종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렴되어 있는 종목에서의 상승,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2430원 부근에서 시점을 체크해 줍니다. 자, 2430원이 중요 포인트가 됐고요. 이 2430원이라는 가격은 21선과 121선의 동시 돌파 구간입니다. 자, 초보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돌파되고 나면 위로 올라가 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왜? 21선과 121선이 한 번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런 차트에서는 동시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일 상한가 구간을 목표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쉽죠? 2,800원이 목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또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 공간 내에서 중심을 찾아봅니다. 대략적인 가격이고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매수를 해야만 하는 가격대, 그리고 여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매수한 포인트는 좀 빠른 포인트긴 합니다. 저는 이제 요 사이 출발해주는 돌파가 나오는 시점쯤 해서 저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이 중심을 돌파해 주려는 가격대에서 조정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저점을 높인 상태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정저가 상한가 매도가 됐죠. 상한가 매도가 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들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20선 그리고 121선을 이용한 단순한 하나의 쉬운 공간 발산 매매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동시 돌파의 경우는 그렇게 흔하게 보이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21선, 121선 특정 라인들을 돌파해 줄 때 어떠한 재료가 있는 걸까 잠시 한번 뉴스 검색을 해 보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관련주의 흐름이 보이지 않더라도 개별주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은 꼭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매수 포인트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라인이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매도가 이렇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매수해야 될 구간에서 매수, 지지에 대한 형태, 조정 구간, 그리고 다시 지지, 재상승으로 인해서 정적,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주린이에서 단번에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입보다는 비중을 낮춰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확인하고 이 포인트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매매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간 발산 매매법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5번째는 마인드 부분입니다. 이 안정적인 단타 매매를 위해서 너무 힘든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매매는 쉽게 진행될 수 있고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폭넓은 지식은 자신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깊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대입하려 하다 보면 시간적인 투자도 해야 된다는 거겠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매매 방법을 파악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장의 흐름이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매매 방법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상승에 대한 강함은 분명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일 당장 수익을 얻을 생각보다는 배운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실전 매매를 비중을 낮춰서 꾸준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포인트를 터득한다면 그 매매법은 결국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중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항상 욕심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매일 매매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주식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